자, 이번 시간은 5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판례들 지금 보고 있죠? 자, 52번입니다.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형보다 중한 다른 종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한 거 합헌 나왔죠? 자, 예전에는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이것도 합헌이었고, 이제 법이 개정돼서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합헌이 됩니다. 둘 다 합헌이고요. 53번. 자, 누구든지 선박의 가망성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선장, 항해사뿐만 아니라 일반 선원들 누구가 됐든 간에 예, 어떤 그 위험에 감당하고 대항할 만한 성능의 결함이 생기면 꼭 신고하도록 한 겁니다. 자, 세월호 사건 이후에 나온 판례라고 그랬죠. 명확성치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명확성 측은 위반되는 것들만 잘 정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54번도 54번. 자, 보존과 학업자로 하여금 동산문화재 보존 처리 예정 금액에 따른 일정 경력 이상의 보존과 기술자를 보존 처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반드시 한 명의 보존과 기술자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보존 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제 문화재 같은 거 발굴하면 잘 보존을 해야겠죠. 근데 한 명이 그 문화재를 뭐 100개, 200개 관리하면 다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당 뭐 10개, 한 명당 5개. 그렇게 이제 건수를 제한해 놔야만 정확히 제대로 보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수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합헌이거든요. 근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죠. 다만 침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존 과학을 못하게 한 게 아니죠. 보존을 할 수 있는데 보존 그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수행할 때 여러 개 하지 마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수행의 자유를 제한했고 침해는 아니라서 합헌이 나온 겁니다. 자, 주의해야 되겠죠. 자, 55번입니다. 자, 하천 편입 토지 보상 등에 대해서 어떤 토지가 있었거든요. 땅이 있었어요. 예, 땅이 있었는데 거기가 하천에 편입이 돼 버린 거예요. 편입이 돼서 이제 보상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뭐 강이 하천이 있었다. 근데 여기 땅이 A가 이제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요만큼이 A 소유였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이 하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하천 근처에 이만큼 땅을 하천 부지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하게 되면서 하천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국가 관리하게 된 거예요. 그럼 A로서는 자기 땅을 국가에 뺏긴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뺏겼죠? 그럼 보상을 받아야겠죠. 네. 이때 보상이 뭐예요? 하천 편입 토지 보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네가 이제 입은 손실만큼 국가가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연에 발생하는 자연상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에 대해서 네가 하천에 편입되면서 희생 손실이 컸구나. 그걸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국가가 잘못해서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고 적법한 그 행정 절차에 대한 보상이죠. 해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특별한 희생 손실이 있을 때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봤더니 너한테 뭐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어. 아무 희생이 없어. 그럴 땐 뭐 보상 안 해줘도 되겠죠. 자, 이 사건은 이제 뭐냐면 주에 나와 있는데 하천구역 편입 당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식을 받은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사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요 땅에 대해서 요 땅이 이제 하천에 편입이 됐거든요. 예, 편입이 됐는데 이 편입된 이 땅을 B한테 팔았어요. 팔고 매매 대금을 받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땅을 팔고 돈 받았으니까 손실 본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이 땅이 국가에 편입이 되면 그 땅을 모르고 샀던 B가 손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모르고 샀다가 하청 편입되니까 B가 손실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손실을 보상해 줄 때 얘한테 보상금을 준 거예요.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왜 나한테 왜 안 주냐? 나도 달라. 나 옛날 토지 소유였지 않느냐? 근데 너는 이제 얘한테 팔고 나서 매매 등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특별한 손실이 없지 않느냐? 너한테 안 주겠다 이거예요. 네,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넌 매매 대금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56번부터 이제 친족 선도례가 또 여러 번 출제가 됐죠. 형법에 이제 328조 1항에 보면은 가족 간의 재산죄를 저지른 경우 형 필요적 면제를 하고요. 2항에 이제 친족 간의 별거 친족 간의 재산죄는 친고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적용 중지가 됐죠.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합헌이고요. 합헌이고 두 개를 잘 비교해 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1항이 그 헌법 불합치 적용 중지를 받은 다음에 요게 법이 개정됐어요. 2025년 12월 31일 날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제1항이 그냥 친고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가족이건 친족이건 다 친고죄예요. 현재는 친고죄로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자, 56번. 친족 선돌의 규정은 가정 내부의 문제이므로 국가 형벌권의 간섭을 막으려는데 지지가 있다. 맞습니다. 57번. 직결적 배우자 동거 친족 가족은 가족이죠. 가족 328조 제1항입니다. 이때 형 면제에 대해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서 유연 결정이 떨어졌죠. 맞습니다. 자, 근데 직결적 동거 친족 배우자 이외 별거 친족이라니까 328조 2항이죠. 별거 친족입니다. 여기는 이제 친고죄거든요. 친고죄에는 합헌이에요. 합헌이니까 위반된다. 틀렸죠. 1항은 헌법 불합치, 2항이 위헌 합헌입니다. 2항은 합헌. 자, 되네요. 59번입니다. 자, 그것도 비교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 공선법에 이제 판례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죄가 있고요. 그다음 그 아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허위 사실 공표죄고 아래는 사실 적시한 범죄인데 이거는 비방죄라고요. 비방죄. 그래서 자, 허위 사실 공표죄는 처벌하는 게 맞아요.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합헌이라는 얘기죠. 합헌입니다. 자, 60번에 근데 일반적 진실을 적시해서 비방하는 경우 이걸 처벌하는 거는 위헌이라고 봤죠. 위헌이란 말이에요. 자, 형법에 일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적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공선법에서 따로 가중처벌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해서 위헌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되게 잘 비교됩니다. 허위 공표죄는 처벌하는 게 합헌이고 사실 적시 비방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으니까 공선법 가중처벌하는 게 위헌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밑에다 써놨죠. 이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자, 61번. 자,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공동상속인이 자기가 가져갈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들이 다 대신 가져와 버린 거잖아요. 참칭 상속인이잖아요. 그 참칭 상속인들에 대해서 내 거 내놔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정도 제척 기간이면 뭐 충분하겠네. 10년이면 충분하겠죠. 합헌이겠죠 일단. 자, 근데 왜 위헌이 나왔냐면 맨 앞에 상속이 개시가 되고 나서 인지가 됐거나 재판 확정에 따라서 나중에 공동 상속인 된 자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속이 다 되고 나서 나중에 10년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지를 받아서 상속이 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10년 경과된 다음에.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 구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가 안 되므로 위헌이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플레이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 62번. 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 추행죄네요. 자, 이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을 합니다. 하지만 침해는 아니죠. 합헌입니다, 당연히. 64번입니다. 자,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말이 다 서로 달라. 그래서 너네 다 그 하나로 단일하게 대표 하나 나와, 대표. 대표로 단일화해서 나와. 자, 대표로 나면
단일화되면 너하고만 얘기할 거야. 이건 합헌이죠. 침해가 아니라 봤습니다. 합헌이고요. 65번. 자,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가 있을 때 그 전유 부분에 철거 청구권자에게 그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권을 부여한 경우. 자, 이거는 이제 침해가 아니라 봤죠. 자, 구분 소유자 아파트인데 전유 부분은 뭐 301호 나 혼자 쓰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대지 사용권이 없죠. 그래서 이제 등기부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여기 쭉 써놨는데 이렇게. 자, 땅의 소유자는 B고요. 이 건물의 301호 소유자는 A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자기 전유 부분 301호실에 관한 소유권은 있는데 땅에 관한 사용권이 없어요. 땅은 B가 사용하는 겁니다. B가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B가 A한테 왜 내 땅에다 건물을 무단으로 짓는 거냐? 건물 철거해라. 이거 철거해라. 이렇게 청구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멀쩡한 건물을 괜히 철거하면 사회적 낭비잖아요. 낭비니까 B가 A한테 뭐라고 청구하냐면 나한테 팔아라, 매도해라 라고 B가 A한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 북수는이 파는 게 낫잖아요. 그죠? A도. A는 부숴버리면 한 푼도 못 건져요. 근데 팔면은 얼마라도 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구권을 만들어 둔 건데 합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합헌이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아, 철거 대신 파는 게 낫지 않느냐.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봤죠. 합헌이고요. 66번입니다. 자, 또 여러 차례 나왔죠. 자, 과거 3년 이내 정당의 어떤 당원 경력을 가진 사람은 법관의 임용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아니, 왜? 법관은 공무원이니까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되긴 안 되거든요. 근데 정치활동한 지 벌써 과거에 정당원이었지. 지금 정당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법관을 못하게 하는 3년이나 막아뒀냐 이겁니다. 그래서 침해가 된다 봤죠. 공무단위권 침해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것이 3년 경과되지 않으면 법관 결격사가 되었을 때 헌법 위반이라 봤죠. 과잉금전치 위반이라 본 겁니다. 근데 수단 적합성 인정되지 않았다. 그럼 X가 되는 거죠. 아, 목수는 적법한데 해법이 X라서 위헌인 거예요. 항상. 제가 두 문자 따준 거 외에는 전부 다 해법이 X라서 위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고요. 그죠? 목수는 맞지만 해법이 X이므로 위헌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68번. 자, 침해하지 않 틀렸죠? 침해가 된다. 이야기. 자, 69번 보겠습니다. 자, 신앙의 자유, 내가 누굴 믿을지는 내심의 자유이므로 절대적 자유로 법으로 침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뭐 행위의 자유, 집회를 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상대적 자유죠. 법으로는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겠죠? 70번. 자, 대형 트롤 어퍼가를 할 때 동경 128도 이동 속에 조업해서는 안 된다. 대형으로 이제 싹쓸이로 오징어를 싹 잡아간단 말이에요. 128도면 이제 우리가 동해안이죠. 예, 동해안은 소규모 중형 같은 경우는 오징어를 잡을 수가 있는데 대형 어선이 가서 싹 잡지 마라. 대형 어선은 저기 태평양 나가 배를 잡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좀 제한한다 하더라도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동해안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업인들, 뭐 소규모, 중규모로 오징어 잡는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지. 너는 대형 어선이 왜 여기 가서 고기를 잡냐 이거예요. 태평양 가서 잡아야지. 이 사람들 침해하지 마라. 얘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금지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합헌. 자, 71번입니다. 자, 전자문서 이메일이죠. 이메일로 통지한 다음부터 일주일 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송달로 간주시켜 버립니다. 이건 합헌. 자, 이메일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컴퓨터 이동전화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쓰기 때문에 이메일을 일주일이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도달한 거로 보겠다 이겁니다. 72번. 검사 불기소에 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 고발인으로 한정을 하죠. 검찰 항고할 수 있겠다 한정해 놨습니다. 그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왜 재판을 못 받겠습니까?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니라서 합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고소 고발인이 아닌 사람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겠죠.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찰은 그걸 못해요.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뭐 하면 돼요? 헌법소원 청구하면 되겠죠. 헌법소원 청구로 이제 헌법소원으로 구제를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재판 청구권 제한을 하는 거지만 침해는 아니다. 이거죠. 자, 73번입니다. 자, 명예훼손 원칙 나왔죠?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거 위반되는 것만 공부를 잘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뭐 위반 행위를 얻으니 이런 거 뭐 명확하고요. 14번도 소음의 의미 이런 거 명확합니다. 위반되는 것만 보라고 그랬습니다. 75번. 75번부터 이제 기후위기 대응 사건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볼게요. 자, 헌법에 보면은 국가의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죠. 여기에는 국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의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기후 위기도 환경이니까 보호해야겠죠. 의무가 있습니다. 76번. 자,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지를 심사할 때에는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라 과소보 금지 원칙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호를 하고 있다면 합헌이 되는 건데 과소하게 보호하고 있다면 위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소보 금지 원칙에 따라 판단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야 최소고 어느 정도까지야 과소인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서 객관적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학적 팩트에 근거해서 국내 기준 말고 국제 기준에 근거해서 객관적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소 보호면 합헌이고 과소 보호면 위헌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됐죠. 국제 기준에 검토해 줘야 되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할 필요 없다. 틀렸죠? 팩트랑 국제랑 둘 다 가지고 객관적 판단해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관적 그럼 틀린 거예요. 국제 기준, 팩트, 객관적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X. 자, 79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판례가 두 개로 나눠서 말을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2030년까지는 구체적인 기준을 다 마련을 해놨거든요. 이건 합헌입니다. 근데 2031년부터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구체적 기준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과소보금전치 기반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봤죠.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79번은 이제 많이 틀렸던 지문들인데 2030년까지 중장기 목표에 관해서 구체적 비율을 정해놨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환경권 침해가 아니라 봤단 말이에요. 이건 주에다 써놨죠. 이거는 합헌인데 요게 위헌이니까 잘 보고 풀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80번 갔더니 2031년부터 그 이후 이거는 어떤 정량적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앞으로 5년마다 하면 되겠지. 그리고 정확하게 정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위헌이 되는 거예요. 요게 위헌이 되는 겁니다. 81번. 2031년부터 그 이후에 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과소보 금전식 위반이 되었던 겁니다. 그죠? 틀렸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82번에 그 대체복무 또 올라왔어요. 이 대체복무는 합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합헌 결정은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헌법 손심판을 또 할 수 있거든요. 또 올랐단 말이에요. 자, 대체복무 형태로 민간 사회 봉사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교정시설로 싹 다 몰아버리죠. 저는요 교도소 가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간 봉사로 민간인들과 같이 어울려 일하고 싶습니다. 안 돼. 신체 능력과 무관하게 무조건 교정시설 싹 다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36개월 합숙으로 합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침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83번
현 상황에서 순서 민간단체에 주관한 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수긍할 수 없다.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가 되겠죠. 싹 다 교도소 보내도 합헌이라는 겁니다. 민간봉사 허용하지 않습니다. 합헌이에요. 자, 84번. 자, 정보조직법에서 정한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가 각원인 경우에 이제 격리자가 있겠죠. 격리자가 있는데 이제 생활비 지원을 좀 해줘야겠죠.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는 어, 제외시켜 버립니다. 민간에는 이제 지원 좀 해주거든요. 근데 행정기관은 공무원들이겠죠. 공무원들이 격리가 된 때에는 생활비 지원이 없어요. 평등권 침해 아닙니까? 합헌이라고 봤죠. 그게 뭐라 본 거예요? 1번 생활지원비를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뭐 2번, 3번 이런 다른 유급휴가 이런 걸 또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총괄적 평가하면 결국 평등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85번.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집회를 제한 금지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합헌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규제하는 거는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행사가 아니고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라든가 뭐 특별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내용 자체가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 예방 때문에 집회를 제한하는 거는 집회 내용을 봐서 정부를 비판하면은 금지하고 정부 비판이 아니면 허용하고 그 내용을 봐서 제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내용에 관해서 제한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자, 내용을 제한하면 검열 사전 허가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위헌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게 아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위해서 뭐 5명 이상 식당에 모이지 마라. 이런 형식적 제한이기 때문에 허가제가 아니다. 합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합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86번. 이것도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군인 등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권은 헌법 제29조 요항이 뭡니까?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군인, 경찰 같은 경우는 그 보상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을 때, 이때 이제 이중배상 금지 원칙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권리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건지, 권리 행사 했을 때만 적용되는 건지 이 문제 된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참고 써놨죠. 헌법 29조 제2항이 이중배상 금지 원칙인데 군인, 경찰, 군경이죠. 군경의 경우는 기타 법이 정하는 경우는 전투훈련 등 직무에 관련된 손해를 받았을 때 다른 법률이 정한 보상을 받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서 불법행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상을 청구하는 건 되지만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이제 보상, 배상. 자,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고 실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겠죠. 그럼 보상을 받았으면 당연히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을 텐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이 한 푼도 없으면 그럼 배상이나 청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것도 청구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청구가 이거랑 수익을 다 받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법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만약에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이렇게 됐으면은
보상을 받았을 때는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지만 반대로 보상을 받지 아니하면 피할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없어. 이런 말이 없고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배상 청구 자체는 안 되고요. 그래서 네가 손해배상은 무조건 청구 못 한다는 거야. 못 하는 거고 네가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보상을 받든 말든 건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네. 자, 따라서 맞는 질문이에요. 86번. 자, 군인 경찰은 헌법 29조 2항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데 네가 실제로 보상받을 지급 권리가 발생을 했다면 끝. 이거로 네가 돈 받으면 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해서 보상을 받았든 말았든 관계없이 이 조항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예. 자, 잘 보시고. 자, 87번입니다. 자, 공연한 방법 상관 모욕한 사람은 형사처벌합니다. 이건 합헌으로 봤고요. 자, 88번. 단순 변심을 포함하여 수강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교습비를 이제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불 조치하는 거 합헌으로 봤습니다. 자, 89번입니다. 자, 국가로 하여금 무죄 판결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기소를 받았다가 혐의 없음 받은 피의자에 대한 경우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불충분한 것을 규정한 것에 해당된다. 자, 먼저 형사 보상 청구권이 있죠. 헌법상 기본권이죠, 이거는. 근데 형사 비용 보상 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에요. 형사소송법의 법률상 권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형사보상은 헌법상 기본권이니까 반드시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피고인, 피의자 둘 다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에 따라서. 근데 형사 비용 보상 청구권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헌법상 의무가 없어요. 헌법상 의무가 아니라고.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둘 다 인정해도 되고 뭐 둘 다 인정 안 해도 되고 하나만 인정해도 되고 뭐 입법 재량이지 뭐.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니까.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현재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한테는 인정이 되는데 얘한테는 인정이 안 되게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뭐 입법 재량이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합헌이 되는 거죠. 합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법률상 비용보상 청구권은 현재 피고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현재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합헌입니다. 합헌이에요, 합헌. 자,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된 것이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불완전 불충분한 것이라면 뭡니까?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거라고.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법이 없으면은 진정 입법 부작위. 법이 있긴 있지만 뭐가 부족하면은 불충분하면 부진정 입법 부작위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죠? 해설. 입법자 처음부터 피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소원 재판을 받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입법 부작위로 들어올 때에는 헌법상 의무가 있어야만 본안 판단 들어와서 재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헌법상 의무가 없잖아, 지금 이 사건은. 헌법상 의무가 없으니까 본안 판단 들어가지 않고 각하를 하는 겁니다. 각하다 이거지. 네. 만약에 이게 부진정 입법 부작위였다면은 본안 판단 들어갔을 겁니다. 진정 입법 부작위인데 의무가 없으니까 부적법 각하가 된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각하된 사안이었습니다. 조치가 됐고요. 자, 90번입니다.
자, 조세라는 건 이제 신축적으로 왔다 갔다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신료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변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실용치 적용되지 않고 가변적인 거, 조세, 보수, 나이, 정년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91번입니다. 이것도 배웠던 내용이네. 자, 성폭력 범죄 그 체육 지도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자기가 필랍 사건이죠? 필요적 취소하더라도 합헌이 된다. 이렇게 봤던 사안이고요. 뭐 성범죄 저지른 택시 운전사, 체육 지도자, 성폭력 전부 다 필요적 취소도 합헌이죠. 필랍 사건 두 문제 있습니다. 자, 92번. 자, 행정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법을 위반해 사용 수익하면 형사처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유재산 전문자는 좀 다릅니다. 평등시 위반이 아니라 봤죠. 그래서 뭐 사유재산이라던가 잡종재산이라던가 이런 거는 뭐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민사적으로 배상 처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행정재산은 국가가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형사처벌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이게 서로 다르게 해도 다르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평등시 위반이 아니다. 자, 93번입니다. 자, 기피 신청을 하게 되겠죠. 자, 기피 신청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피 신청을 당한 법관으로 하여금 소송 절차가 정지되지 않고 종급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침해가 아니라 봤어요. 자, 법관은 재판을 하고 싶어 하고요. 이때 뭐 피고인 같은 사람은 얘를 기피 신청했잖아요. 얘는 재판을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을 하겠다는 법관하고 재판을 이 사람한테 재판을 피하고 싶은 피고인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자, 기본권 충돌은 그 이익 형량 방식으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개 판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해결을 하죠. 조화롭게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하면은 이제 기피에 관해서 어떤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기피를 할지 말지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피할지 말지가 정해지기 전에 얘가 그 재판을 쭉 끌고 와서 형을 선고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냐 이거지. 나 형을 선고하겠다. 피고인은 너 기피했으니까 선고 못한다.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싸웁니다. 네, 규범주 해석에 따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해설에 써 있죠. 기피 신청을 당한 법관이 본안 사건의 소송을 정지하지 않고 그냥 종국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무조건 법관만 우선시하는 거 아니냐?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이제 종국 판결만 선고하면 되는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요때만 종국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변론 종결 전에는 안 되고요. 그 서로 이제 조화롭게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변론이 쭉 진행되어서 이제 변론이 딱 종결되면은 2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판결을 선고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기피 신청을 했다면 이 A라는 법관이 기피가 돼버리면은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형성호까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없게 되는 건데 변론이 끝났다면 변론 다 끝나서 이제 형 선고문을 남겼던 상태예요. 이럴 때 기피 신청이 들어왔다면 어차피 변론 다 끝났고 어떤 심증을 굳혔기 때문에 형만 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때. 그때 기피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형을 선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론 종결 전에 기피 신청이 된 경우는 어, 최종 결정을 못 하는 거고 그 후에 기피 신청이 된 경우는 형성까지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한다 했으니까 조화로운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합헌이 되는 겁니다. 합헌. 그래서 합헌 되는 거예요. 두 번 또 좀 이해 커지더라고. 자, 그래서 94번입니다. 자, 기피 신청 결정이 결정되기 전에 기피 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자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 결정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침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법기관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의미하는 사법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 분배를 하기 위해서 재판의 적정과 신속 둘 다 조화롭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이 나온 거죠. 음.
변론 종결 전에 기피가 되면은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가 없게 되고 변론 종결 확정 후에 기피를 당한 사람은 종국결정 선고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이제 조화로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자, 같은 판례 드렸습니다. 자, 96번. 전법의 보전은 재산법권에는 그 동산, 부동산, 물권, 공법상 권리 다 포함될 수 있고요. 다만 공법상 권리는 이제 자기 희생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만 재산권 인정해 주죠. 자, 97번. 수강자가 계속할 수 없을 때 학습비 환불 조치해 주는 거 아까 봤던 거네요. 심해가 아니다 봤고요. 98번. 이 98번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인데 법무사에 출제가 됐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장애인의 접근권이 있어요. 다리가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내가 이제 어떤 모임이나 행사, 외부 행사에 참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장애인의 어떤 행사 접근권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는 길 같은 거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권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접근권도 인간의 존엄과 침복 추구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전제가 되는 권리다. 이게 뭐예요? 자유권이면서 사회권이다. 그 뜻이네. 명시가 된 건 아니지만 헌법상 기본권의 지위를 가진다. 무슨 말이에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이거죠. 자, 장애인 접근권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시설 설치를 적극 요구하는 권리다. 그래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이고 뭔가를 적극 요구하는 거는 사회권이죠. 그러니까 사회권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권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은 헌법에 따라 직접 보장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형성적 법률이 있어야만 보장을 받는 거죠. 필요합니다. 법률이 필요하다. 자, 100번. 또 국가는 이제 이 장애인 접근권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겠죠, 당연히. 101번. 그래서 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다가 위임해서 뭐 휠체어 뭐 잘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위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겁니다. 위법 위헌에 해당된다. 그래서 법률에서 위임했는데 전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이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헌 위법이 된다. 이렇게 봤던 사안입니다. 자, 장한제 끝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2025년 판례를 넘어가겠습니다. 장한 쉬었다 하겠습니다.